세수를 한 상태에서 오늘 스킨케어부터 보여드릴게요. 하이디라비오 에센스 로션. 저는 여전히 요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. 거품 토너로도 요즘에도 쓰는데 이런 솜에다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, 요거는 우루우루 시르코토코로 한번, 이게 진짜 부드럽거든요. 그러니까 이 솜이 진짜 부드러워서 자극이 진짜 없어요. 힘 다 풀고 쓸어준 다음에 묻혀주고, 다이소 거에 비해서 되게 두꺼워요. 그래서 오랫동안 수분을 머금고 있다 보니까 오래 붙이고 있어도 마르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. 지금 환절기인데 엄청난 환절기잖아요? 와, 갑자기 너무 여름이 된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피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좀 최대한 수분 관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이 진짜 제 찐 애정 토너인데 이거 써주면 메이크업도 잘 먹기 때문에 이거 써줄게요. 지금 시즌에 메이크업 잘 먹기 위해서 해주는 것까지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스킨케어 단계 스킵하지 않고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 영상은 저의 Q&A 촬영하기 전에 하는 메이크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하면서 Q&A를 하려고 했어요. 근데 그럼 너무 정신이 제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저는 좀 진중하게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메이크업은 따로 찍고 Q&A는 따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따로 메이크업 찍고 있고요. 저한테 이제 연애 썰을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제가 연애 경험이 진짜 적고요. 연애를 지금 안 한 지 거의 10년이 돼가고 있어요.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이들 놀라실 것 같은데, 근데 Q&A에서는 좀 짧게 말하고 이 영상으로 조금 더 길게 얘기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리고 뒤에 가면은 제가 메이크업을 하느라 설명을 막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붙여놓고 스킨케어 단계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셨냐 이렇게 물으신다면, 제가 연애를 했을 때 별로 좋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오고 접근을 하면 좋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겠는 느낌? 그리고 제가 일단 환경적으로도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.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실 저는 계속 촬영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, 그리고 저는 제가 먼저 막 연락하는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고, 막 가끔 그런 거는 와요. 막 좀 이상한 연락 있잖아요. 스팸 같은 DM 같은 거 오긴 오는데 그거는 정말로 저한테 관심 있어서 왔다기보다 그런 건 진짜 스팸이고,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고 있게 되었어요. 근데 정말 제 주변에는 다 연애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다 어릴 때 만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부러웠어요, 저는. 그러면 이렇게 반질반질. 그리고 여러분, 제가 술을 안 마셔요.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 것들이 술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, 제가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둘 다 제 돈 재산입니다. 이거는 제가 왜 샀냐면 저한테 너무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. 혹시 효블리님 뷰티 디바이스 기기 뭐 쓰시냐? 이거 어떤 거 같냐?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셔서 그냥 이거는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써보고 직접 알려드려야겠다. 이거 이번에 춘식이 에디션으로 나왔길래 제가 다른 여러 앰플들이랑 써봤거든요. 근데 이거랑 썼을 때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서 이거랑 같이 쓸 겁니다. 이렇게 켜면은, 아무튼 이거 파란불, 저는 레벨 3 정도로 해서, 특히나 저는 이쪽 부분에 요철이 진짜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거를 좀 먹여줍니다.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런 느낌보다 그냥 살살? 제가 그래서 이 디바이스 기기를 쓰면서 좋다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, 되게 깊이 제품이 먹어지다 보니까 피부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고요. 저는 부스터 프로도 있거든요. 집에서는 부스터 프로 쓰고 사무실에는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건데, 부스터 프로도 저녁마다 해주고 자는데 확실히 좀 다르긴 달라요. 기기에 관해서는 따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쓰면 좋은지 안 좋은지. 근데 저는 일단 너무 잘 쓰고 있긴 해요.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환절기 기간 있죠. 이럴 때가 그냥 일반 손으로 찹찹찹 두들겨서 아무리 흡수를 시켜도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기기를 쓰면 확실히 흡수가 너무
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 기기만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주변에서 제가 너무 연애를 오래 안 했다고 하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안 되겠다. 내가 소개라도 시켜줘야겠다 해가지고 소개도 받아봤었거든요. 근데 그런 데서 제가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아요. 소개팅을 제가 많이 안 해보기도 했는데 불편하더라고요.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. 학교 다닐 때야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답니다. 눈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눈이 낮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. 꽤나 아주 까다로운 사람입니다.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꺼지거든요. 얘를 한 번 더 켜가지고 한 번 더 이마 쪽에 또 해줍니다.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그럼 어떻게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해서 연애를 하고 싶진 않아요. 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싶은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열어놨어요. 저는 그리고 상대방이랑 대화가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. 대화가 끊기지 않고 막 새벽까지도 떠들 수 있어야 돼. 그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. 가치관 잘 맞고 이런 사람. 제가 연애를 좋은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요. 저는 어장관리도 당해봤었고요. 너무 별로인 사람들만 엄청 꼬였었다가 저한테 어떤 목적을 바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다가오는 분들은 너무 경멸하지만 그때는 어렸는데도 그 눈에 이 사람 나한테 이런 목적으로 다가오는구나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. 무슨 여자 콜렉터처럼 여자를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안 하는 건지 이제는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한 5, 6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연애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연애를 막 못하는 것 같아. 내가 너무 오래 연애를 안 해서 눈이 높아져서 찾아봐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건지 이렇게 한번 그래서 흡수가 이렇게 좀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반질반질 광이 나거든요. 메이크업 프렘 인텐카 수딩 크림 발라줄게요. 이렇게 크림까지 바르고 한번 퍼프로 이렇게 두들두들 해줍니다. 이게 혹시 잔여감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연작의 베이스 프랩을 발라줄 건데요. 선크림 바르기 전에 이거 발라주시는 거거든요. 제가 에스네이처 베이스 프랩도 되게 잘 썼는데 베이스 프랩은 연작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. 이게 베이스의 밀착력을 높여주다 보니까 최근에 날씨가 되게 오락가락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베이스가 잘 무너진단 말이에요. 베이스 물풀 역할, 베이스를 딱 피부에 붙여줄 수 있는 베이스 프랩을 사용해줄 거예요. 이거를 바른다고 해서 피부에서 더 부담스럽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얘를 발라줍니다. 저는 이거 베이스 프랩 바르고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두거든요.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 전에 이 선크림 써보고 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왜 괜찮냐면 얘가 약간 쿨링감이 있거든요. 피부 온도, 열감을 내려주니까 베이스가 좀 더 잘 먹고 잘 붙는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저 요즘에 이거 선크림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. 빅플레인도 잘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선크림 이거 올리브영 세일 때 샀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서 최대한 좀 피부에 잘 먹여주고 쿨링감이 바르자마자 시원한 느낌보다 살짝 이게 느껴져요. 점점 이제 바르고 조금 시간 지나면 싹 이렇게 오거든요. 피부의 열감이 이렇게 후끈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만약에 나잖아요. 얘가 살짝 그거를 이렇게 싹 재워주는 느낌? 시원하게. 그래서 베이스가 더 잘 먹는 것 같아. 너무 좋아. 그리고 이거 선크림도 여러분 바르고 여기 위에다 바로 베이스 안 하고 한 1, 2분 정도는 이렇게 흡수를 시켜줄게요. 바로 냅다 올리면 좀 그렇고 좀 급할 때는 저도 이렇게 이런 퍼프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. 막 닦아내기보다 그냥 이렇게 두들두들 해주면 알아서 묻어 나오거든요. 근데 막 여기 코 옆에 있죠? 그런 거는 한번 이렇게 쓸어줘도 돼. 잘 끼일 것 같은 부분.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영상에서 한 번도 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베이스 오늘도 조금 밝은 거를 쓸 거라 목 톤업을 해줄 건데요. 맨날 몰래 바르고 오고 해가지고 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쓰는 톤업 제품은 이겁니다. AOU 톤업 뽀용 크림. 사실 이거는 제 영업 비밀이라서 이 영상에 한 번도 노출을 내가 진짜 절대 안 하겠다. 절대 노출 안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
목 톤업 어떻게 하시냐. 여러 개 써봤어요. 나인위시스 것도 써보고 이츠스킨 제가 최근에 샵에서 메이크업 받았을 때 그때도 한번 써봤고 뭐 뿌리는 거 있잖아요. 그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는 거 그것도 사서 써봤는데 근데 얘가 진짜 대박이거든요. 얘가 톤업이 진짜 대박인데 그리고 얘는 땀에도 잘 안 지워져요. 이게 단점이라면 용기에서 얘 너무 훅훅 나와. 양 조절이 너무 안 돼요, 튜브가. 근데 얘가 잘 안 뭉치고 여러분 저 톤업 크림이 조금 까다롭거든요.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생 때 막 비비크림, 파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무조건 톤업 크림, 선크림 이런 거만 발랐던 사람이라서 발림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거 정말 괜찮아요. AO의 거. 그리고 이렇게 옷 주변에 이렇게 발라도 막 옷에 묻어나지 않습니다. 여기다가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 프리따님이 톤업 크림 만드신 거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써보고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. 짜잔! 진짜 자연스럽게 하얘지죠, 여러분? 느껴지세요? 제가 좋아하는 톤업 크림 딱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피부가 이렇게 맑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톤업이 되는 거지. 제가 원래도 막 그렇게 어두운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톤업을 시켜줬습니다. 원래 제가 스파츌러로 베이스 깔아주는데 오늘은 스파츌러 브러쉬 사용을 해줄게요. 웜라이트랑 코치비비 21호, 22호 이거 섞어줄게요. 이렇게 웜라이트가 너무 밝다 보니까 너무 밝은 거랑 섞으면 안 돼서 21, 22호 요거랑 섞어주거든요. 그러면 효블리님은 좋았던 연애는 없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친구가 정말 나한테 너무 잘해줬었구나 라고 느껴지게 하는 연애가 있었어요. 지금도 가끔 그 친구가 해줬었던 게 생각이 나요.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제가 이 영상을 그래서 찍을까 말까 했던 것도 제가 미련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영상에 나올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미련이 있는 건 아니고 저한테 효블리님이 연애썰 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풀고 싶은 연애썰이 있다면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일단은 요거 베이스 이렇게 깔아줄게요. 이 스파츌러 브러쉬로 깔면 좋은 게 정말 균일하게 또 얇게 아주 예쁘게 잘 깔린다는 점? 그리고 저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. 언니 이거 뭐 어떤 게 좋은 거예요? 뭐 필리밀리 게 좋은 거예요? 뭐 피카소 게 좋은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제일 싼 거 사세요. 거기서 거기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엄청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. 제일 뭐 오특 행사를 한다거나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을 사시면 되겠습니다. 한 겹 가볍게 깔아주고 한 번 더 깔고 할게요. 그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를 먼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. 제 귀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소개를 받아보겠냐 해서 소개를 받았었던 친구거든요. 그 친구는 저한테 마음이 많이 있는 상태고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고 마음이 많이 없는 상태였어요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관심은 있는 정도.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 친구가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사실 연애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. 저는 인천 출신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로 춤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. 춤학원을 다니는데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.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뭐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거 정도?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연락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그 친구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? 이러는 마음으로 그 친구한테 이제 내가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버스를 못 타고 집에 못 가고 있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데리러 온 거예요. 버스를 타고, 광역버스를 타고 제 돈을 내주고 같이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었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. 정말 이 친구는 나한테 진심이구나 라고 느껴졌었던 순간이었고 그걸 계기로 그 친구랑 이제 연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파우더는 요거 메이크메이크 거를 쓰기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얘가 가루가 되게 가벼워서 근데 지금은 전체 다 깔지 않고 눈두덩이 여기 랑 나중에 언더에 다크서클 커버를 해주려면 지금 먼저 파우더 처리를 안 할 거거든요. 파우더는 여기 눈 위에만 한번 유분, 눈썹이랑 이렇게 유분 잡아야 되는 부분 쪽만 한번 터치해주고 베이스를 2차로 좀 수정을 나중에 할게요. 그리고 오늘 드디어
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슬쌤한테 로사비치로 메이크업 받고 왔는데 제가 하는 메이크업을 또 안 보여드렸어가지고 그때 이슬쌤이 사실 이 팔레트 말고 다른 팔레트도 섞어서 써주셨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요. 이슬쌤이 그때 메이크업을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 제가 데일리로 할 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. 왜냐면 저는 얘가 좀 쿨한 글리터여가지고 이거를 잘 안 쓰고 일단 베이스는 요거 2개. 아무튼 그 친구가 너무너무 잘해줬었는데 그 이후로도 그 친구가 되게 감동적인 모먼트를 자주 선사해줬었는데 되게 감동이었던 게 또 뭐냐면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거든요? 그 친구가 초콜릿을 종류별로 다 사다 준 거예요. 아, 나 초콜릿을 좋아해라고 했더니 초콜릿을 종류별로 다 사다 줬어.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. 뭔가 이렇게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은 친구다. 너무 좋은 애다. 그때 되게 두근거렸었던 기억이 나고요. 너무 괜찮은 친구 아니에요? 그죠? 그 친구는 아마 좋은 여자를 잘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춤학원 열심히 다닐 때였으니까 생각보다 춤학원도 다니면 공부도 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거든요. 저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제가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었거든요. 이제 잠깐만 만나자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잠깐 집 앞에서 데이트도 하고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법한 공원 데이트? 그때 처음으로 해봤었던 것 같아요. 그 친구랑 자주 앉는 자리가 있었거든요. 이렇게 움직이면 그네처럼 탈 수 있는 벤치였는데 아무튼 그 벤치에서 둘이 자주 놀았었습니다. 근데 막 학원을 다니고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피곤하다고 했었거든요, 늘. 나도 좀 오늘 피곤한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바카스랑 솔라씨를 또 사다 준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. 저는 그 친구한테 뭘 사다 달라고 말한 건 아니었거든요. 뭔가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음을 계속 좀 저한테 표현했던 게 아닌가.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었어가지고 막 아껴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험 기간이 됐어요.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요.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매트 펄 컬러거든요. 근데 이게 펄이 있어도 저는 예뻐가지고 이걸로 이제 시험 기간이 돼서 저는 학교를 좀 일찍 가는 편이었어요. 선도부 안 설 때. 선도위원회 안 설 때 있잖아요. 엄청 일찍 학교를 갔는데 저보고 사물함을 열어보래. 사물함에 뭘 넣어놨나 봐요. 그래서 열어보니까 과자를 잔뜩 또 넣어놔 준 거예요. 나 진짜 이벤트란 이벤트는 그때 다 받아봤던 것 같아. 이거는 정말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어. 와, 무슨 이런 이벤트까지 해주지? 저 진짜 고마웠어요. 너무 고맙고 감동도 엄청 많이 받았었고 그 친구랑 같이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아직도 남아있거든요. 왜 헤어졌냐라고 물으신다면 친구랑 헤어진 데 좀 이유가 있는데 요거 2컬러를 섞어가지고 친구가 저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를 저한테 소개해준 게 여자인 친구였거든요. 그 남자애랑 그 여사친이랑 되게 친했어요. 저랑 사귀고 있을 때 그런 고민들을 그 여사친한테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랑 이제 대화 나눈 내용들까지도 캡처를 해서 보여줬었나 봐요. 어떤 거 같냐, 그 남자애를 좋아하는 거 같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물어봤었나 봐요. 그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만큼 저는 그 남자인 친구한테 애걸복걸하는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거든요.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도 근데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친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친구가 해주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스윗해. 너무 좋았어.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안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조금 더 이 친구보다는 타올라야 되는 감정의 그 시간이 조금 더 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그 친구랑 보냈어야 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사친에 관련된 일이었어요. 이거는 막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저한테 몰려오다 보니까 이 친구를 더 만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좋은 얘기는 다 드리지만 나쁜 얘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게 됐습니다. 제가 그 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했었던 내용은 달랐을 거예요. 저는 그 친구한테 나는 이제 내 꿈을 준비하기 위해서 춤이라든지 이런 거 연습하려면 난 연애할 시간이 없다 막 이러면서 그 친구를 밀어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
그냥 씁쓸하게 마무리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이 글리터를 눈두덩이 위에 살짝 촤르르 깔아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 루미르 글리터 자체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씩 쓰는 걸 좋아해요. 제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랑은 저는 맺어진 적은 없어요. 짝사랑은 한 적이 있어요. 짝사랑 할 때는 그 사람 막 SNS 들어가서 오늘 뭐 올렸는지 막 이렇게 확인한 적도 있어. 그럼 그 사람은 왜 좋아했어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사람이 제가 생각했을 때 멋있다고 느껴졌던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. 저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 사람이. 두 번째가 되게 성실했거든요. 꾸준히 자기 거를 되게 성실히 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어요. 저는 강아지, 고양이 이런 거보다 애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 모습도 저한테 되게 호감 포인트였어요. 그래서 애들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. 그분을 되게 짝사랑했다 마음을 접게 된 계기가 있어요. 계기가 뭐냐? 여자 관계가 되게 복잡하신 거예요. 나 어장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은 그냥 깔끔하게 마음을 정리했고요. 근데 그 이후로는 막 제가 마음이 설레고 그 사람이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막 연애를 해보고 싶은 것도 그렇지만 짝사랑이라도 해보고 싶어. 가슴 설레고 두근두근거리고 나 혼자만이라도 약간 이렇게 그런 거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 그럴 사람이 없다. 저는 좀 열심히 사는 분들한테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게으른 분들한테는 아예 호감이 안 가요. 이거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분들 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약간의 허세? 그럼 그냥 마음이 바로 파사삭. 그리고 속눈썹 한번 찝어줍니다.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진짜 그 얘기 엄청 많이 해줬었는데 뭐냐면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다크 브라운으로 그려줄 겁니다. 점막을 채워줄 건데요. 결혼이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닌 사람이거든요. 조건이 좀 어느 정도 맞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결혼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하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마음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부럽거든요.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미 다 괜찮으신 분들은 많이 가셨어. 여기 뒤에 라인은 저는 살살살살 터치해가지고 싹 그려주고 다이소 수정 스틱으로 라인 정리. 사실 펜슬로 하면 라인 정리 안 하고 샥 그리기도 편한데 얘가 잘 쓰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좀 진한 컬러로 라인 한번 풀어줘요.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화장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이제 코덕이신 분들, 이미 메이크업 잘 아시는 분들은 뭘 저런 것까지 설명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라인 풀어주는 게 어떤 거냐면 아이라인만 이렇게 띡 그려있으면 아이라인과 섀도우의 경계가 되게 말끔하지 않거든요. 이거를 풀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아이라인까지 이제 섀도우랑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그려줄 수 있어요. 지금 이게 딱 띡띡 아이라인, 섀도우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풀어주니까 조금 더 연결되는 느낌이잖아요. 이렇게 해주는 작업을 한 번씩 해주고요. 메이크업 룩에 따라서 그냥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. 이렇게 그리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기보다 섬세하게 터치를 해주는 거죠. 속눈썹을 저는 깜빡 속눈썹 붙여줄 건데 이거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녹음이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게 비포, 애프터인데 이렇게 만들어줄 거거든요. 샤프 소 심플 로즈. 로즈가 이런 색입니다. 이런 색. 음영을 이렇게 넣어줘요. 원래 속눈썹이 언더에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속눈썹에 어떤 음영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이 더 저한테는 의미가 있거든요. 근데 원래 나는 속눈썹이 좀 더 짙어서 여기에 굳이 음영을 넣어줄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작업을 저는 안 해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저는 속눈썹이 아예 없어요. 이것도 만들어준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로 제일 밝은 컬러로 언더를 밝혀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영을 넣어줘도 티가 더 잘 나는 건데 굳이 이 단계를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밝은 베이스 컬러를 먼저 깔아준 다음에 근데 이 베이스 컬러를 저는 조금 넓게 깔을게요.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속눈썹 언더의 음영은요. 이렇게 요거 두 컬러를 섞어줄 거예요. 그리고 한번 손에다 덜고
충분히 털어주셔야 밑으로 가루가 많이 안 날립니다. 그리고 여기 중앙 위주로 샥샥샥 그려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애교살에다가 어떤 글리터 올려줄 거냐면 제가 루미르 팔레트 너무 좋아해서 얘도 샀거든요. 얘는 글리터만 이렇게 있어요. 루미르 글리터가 정말 괜찮단 말이에요. 근데 얘랑 발색은 이렇게입니다. 이 두 컬러를 섞어서 애교살에 올려줄 거예요. 바닐라, 피치 이런 컬러들 섞어가지고 잘 쓰는 이 글리터에 있는 글리터보다는 약간 조금 덜 촉촉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. 다른 브랜드에 있는 팔레트에 있는 글리터보단 훨씬 더 제형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가운데 위주로 여기다가 올려줍니다. 나는 쿨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쿨한 컬러들도 있거든요. 쿨한 컬러 올려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런 걸로 올려주고 싶었어요. 여기 언더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. 루나의 그라인딩 컨실 버터 포슬린 이렇게는 갈아서 쓰는 거예요. 이렇게. 여기가 또 이렇게 팔레트처럼 돼 있어서 펼쳐줍니다, 손에다가. 그리고 브러쉬에 되게 얇게 묻혀요. 잔량으로 여기 이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. 파우더 처리를 먼저 안 해준 이유거든요. 여기 먼저 이 컨실러 작업을 나중에 해주려고. 짠! 그럼 삭제가 됐죠, 여러분? 보이시나요? 여기 다크서클 삭제된 거. 그때 유라쌤님한테 메이크업 받을 때 유라쌤이 이렇게 해보라고 가르쳐주셨었는데 저는 원래는 다크서클을 먼저 커버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렇게 애교살 만들고 다크서클 커버하면 조금 더 효과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거 쓴 지 얼마 안 됐어요. 저는 이거보다는 오아드 거가 조금 더 촉촉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써보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좀 픽싱이 됐다 싶으면 살짝 힘 다 빼고 펴주기.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주고 갑니다. 웨이크메이크 거 파우더 써줄게요. 그 다음에 저 이번에 스콘님 셀렉스토어 다녀왔거든요? 근데 거기서 이거 더샘 거 젤리 블러셔를 팔길래 이거를 다는 못 샀고 이렇게 사왔어요. 이거. 근데 생각보다 많이 써봤을 때 뽀용뽀용하게 하고 싶으니까 이거 말고 제가 베이비 파파야 얘가 너무 귀여워서 샀거든요? 얘가 색감이 딱 내가 좋아할 만한 근데 오늘 메이크업이랑은 정말 아니다.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제일 색감 맞추기 좋은 팔레트에 있는 컬러로 한번 블러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컬러가 제일 블러셔로 쓰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코에도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역시 팔레트 안에 있는 걸로 색 맞추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. 그리고 살짝 뽀용한 느낌 내주려고 저 여기다가 이것도 살짝 섞어줄게요. 제가 사실 이 아웃 오브 월드를 영상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 써볼 거예요.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 하고 나갔을 때도 이거 썼었는데 이게 사진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이게 빔이 얼마나 예쁘냐면 여러분 이렇게 살짝만 묻혀도 이렇게 독보적이죠? 눈 앞머리에 포인트로 올려줄게요. 이게 살짝만 써도 존재감이 장난 아닌 친구거든요. 그래서 살짝 이런 느낌으로. 너무 예쁘잖아. 봄이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. 제 영상에서 데일리 메이크업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쓰시다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도 밖에 나갑니다. 정말 예쁘지 않나요? 코에도 쓸까 했는데 코에는 조금 데일리하게 가볼게요. 오늘은 쉐딩을 너무 진하게 안 넣어야겠다. 그냥 이 정도로 훌렁훌렁하게 오늘 쉐딩 넣어줄게요. 와 오늘 진짜 이거 아웃 오브 월드 그린빔이 너무 예뻐. 정말 이 로즈와 그린빔의 조화도 너무 마음에 들잖아. 투슬래시포 화이트 큐브로 여기 좀 밝혀줄게요. 블러셔와 쉐딩과 이런 모든 경계를 그리고 여기 얼굴의 볼륨도 좀 살리고 또 스콘님 저기 셀렉스토어에서 노노어 펜슬 신상을 구매해왔거든요. 피오니 핑크라는 건데 이걸로 오늘 립 확장해줄게요.
생각보다 많이 핑키하네? 블러셔까지 해주면 예쁘겠는걸? 립을 요거 가니쉬 핑크로 이렇게 발라주고 지금 입술 상태가 너무 안 좋다. 근데 얘가 좀 많이 채도가 있네. 여기다가 저 요즘에 이거 잘 쓰는데 코코가가 러블리캣 무릎양 브라운. 이게 약간 톤 체인저 같은 건데 이 노란기를 살짝 여기다가 섞어줄게요. 조금 채도가 좀 떨어진 느낌. 입술 안쪽에 살짝 돌리볼로 돌리볼이 되게 맑은 핑크여서 엄청 예뻐요. 브로우는 진짜 오랜만에 저 스코님 스토어에 가서 드디어 사왔어요. 에스쁘아 거. 근데 제가 라이트 브라운 얘를 잘 썼었거든요. 이걸로 아니 에스쁘아가 이거 브로우가 정말 잘 그려져요. 근데 저한테 이제 브로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가성비로는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너무 잘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에스쁘아 것도 너무 잘 썼어서 오랜만에 구매해왔어. 제가 언더에 속눈썹이 없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저 언더 속눈썹도 붙여줄 겁니다. 깜빡 속눈썹으로. 얘는 블랙 아니고 브라운이거든요. 그러니까 블랙 붙이면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브라운으로 붙일 거예요. 근데 얘는 좀 속눈썹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냥 이렇게 언더 속눈썹까지 붙여줄게요. 짜잔! 머리 살짝 고데기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완성해봤는데요. 저희 연애썰 궁금하다고 하셔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이거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얘기 진짜 안 했어가지고 말하기 민망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. Q&A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 안녕!